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강세로 좀 마무리됐습니다.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.77%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렇지만 이제 3대 지수 모두가 일단은 좀 저항 자리 때 피로도가 좀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일단 야간 선물 시장은 0.81% 상승을 하면서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기술주들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엔비디아도 0.45% 상승을 했고요. 애플도 마찬가지로 1.45% 상승을 좀 했습니다. 정보증권여까지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다우지수는 121선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, 양봉의 좀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, 일단은 저항 자리 때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,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.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항 자리 때인데 121선을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정고점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추세 상단 자리 때까지는 이제 다소 좀 저항 자리 때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는 좀 제법 쌓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참 이게 개별주 시장도 좀 아닌 것이,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 날 5%가 넘는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다가 전날 같은 경우는 3%가 넘는 큰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일단 급등이 나오게 되면, 이거 이제 바닥인가 보다,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가 보다라고 해서 좀 따라붙는, 추격 매수를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입니다.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 이렇게 개파락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두려워서 좀 매도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는데, 지금 구간을 냉정하게 좀 보게 되면 상승장이 아닙니다. 상승장이 좀 아닌 그런 상황이고, 이평선도 일단 꺾여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61선과 121선에 있어서의 데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전에 방송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.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맞았어요. 그리고 밸류도 0.8배대 초반까지 있었죠. 다시 아마 0.8배대로 좀 진입을 해 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, 일단은 21선을 불어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5일선이 상승각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. 단기적으로 5일선을 좀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식은 여전히 보유 전략이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지금 구간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활용해서 매수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크죠. 코스닥 같은 경우 전날 4%가 넘게 밀렸다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뭐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. 2차전지 이쪽 섹터가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지수의 변동도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다행인 부분들은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일단은 대장이에요. 어제 에코프로 쪽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에코프로 BM 많이 밀렸었죠. 포스코 그룹주들도 좀 제법 밀렸습니다. 일단 보게 되면 에코프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, 에코프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장중에 92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여기에서 이런 식의 모습들이 좀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어찌됐든 추가적인 좀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기술적 흐름상에서 61선과 120선 뚫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밀린다 하더라도 어제 그저께죠. 그저께 이 급등의 저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아래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
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때 그때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보고 물리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왔을 때 이때 좀 현금을 만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거예요.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, 뭐 중장기 뭐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말리진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, 어찌 됐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물려 계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, 밀렸을 때 내려갈 때 어제처럼 그때 매도를 하지는 마시고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매도세가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. 근데 보게 되면 외국인 거래소 시장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죠. 코스닥 시장은 매도가 좀 나왔었고, 선물도 매도가 좀 늘어났다가 막판에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외국인 쪽에 4천억대의 매수를 좀 보였던 거는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했어요. 시간의 거래 방식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일단 매수를 해줬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간의 거래에서 한 40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시장을 죽일 것 같으면 그렇게 매수를 하지 않는다.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지수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한다라면 전 기준 라인대를 이 자리대로 좀 잡아놓고 있었거든요. 삼성전자를. 이 자리대를 강하게 뚫어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요 부분들을 좀 고민했었었는데, 이거를 뚫어주면서 월요일 날 종가에 급등을 좀 시켜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73,000원짜리 될 거예요. 요 언저리대를 일단 터치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좀 괜찮다. 그런 식의 흐름들을 좀 보여도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어찌됐든 2차전지 쪽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대차장고도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대차장고가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대차장고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,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쪽에서는 제약 쪽도 많고요. 바이오 쪽도 많고, 그다음에 뭐 엔터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좀 좋았었죠. 뭐 YG엔터 같은 경우는 그룹사들 쪽에 있어서 뭐 블랙핑크에서 재계약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고 막 했었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죠. 오늘 YG엔터의 양현석 대표가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, 그게 조금 잘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반등 시도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외국인 쪽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,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다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. 에코프로 67만 주, 에코프로 BM은 150만 주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그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64만 주, 65만 주죠. 이런 부분들까지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은 상환을 해주는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결론은 시장을 하루하루 좀 연연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환율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요. 환율 안정되어 가고 있죠. 그리고 유가도 80불 붕괴됐습니다. 80불이 깨졌어요. 금리 안정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이 두 가지로 시장의 발목을 잡았잖아요. 근데 이게 풀리게 된다면 한국 시장도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그렇게 되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뭐 반도체 쪽 여전히 순환매 좀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려면 2차 전지가 쭉 움직여줘야 되겠죠. 그리고 제약 쪽, 제약바이오 쪽, 이쪽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21선을 좀 기준으로
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1선이 방향성 이렇게 올라갈 때, 그러니까 21선이 계속 이렇게 내려왔었을 건데 내려오다가 이렇게 안착을 하고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요. 21선의 방향성과 위치,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, 만약에 21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 이 조정을 보이게 되면 이 21선의 지지, 그러니까 요 자리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좀 많이 떠요. 많이 생깁니다.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, 지금은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노려보거나 내가 가진 주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손실을 좀 줄이면서 수익으로 좀 전환시켜서 빠져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시장은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진 만큼 변동성도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들 하지 마시고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, 이번 주 들어서 급락이 좀 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을 좀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